박지원 대표, 주승용 대표 내려오십니다. 같이 쓰실 거 아니에요? 서 있습니다. 예. 안에 이용 의원님 잠반. 어디서 지방에서 올라오세요. 세진 씨 올라가세요. 다 올라와요. 네, 다 올라와요. 장진. 이용주 이용주 의원 여기 계시고요. 박지원 대표님 오시죠. 박지원 자해를 보는? 박지원 대표님 모시고 들어볼까요? 잠바 입으세요. 어떻게? 처음에 이용주 단장이 좀 설명하셨어요? 아니 모두 제기신다고 했잖아요. 대표님이 모두 발언하시고 그다음에 주 대표님이 입장 발표하시고 사실 원충에 중국을 좀 해야 되는 성노에 대해서 없었어요. 그건 뭐 직접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질의응답은 위층에서 하는 거 8층. 질의응답 위층. 예. 그러니까 위층에서 하는 걸로 하고 여기서는 안 받고요. 사회범죄입니다. 가고 다니는데 지른데 여기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 저기까지 올라가? 백프를 이렇게 여기서 해야지. 키가 크니까 선배님 앞으로 오시오. 앞으로 오시오. 네, 키가 작으시고. 그 사람이 네, 맞아요. 저희 국민캠프 국민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는 의원총회를 소집하려고 했었지만 오늘 주말 우리 의원들이 거의 지방에서 유세 또는 선거 지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오늘 익산에서 원불교 개각 102주년 행사를 하고 또 주승용 원내대표도 전남에서 활동하다가 급히 상경을 해서 서울에 있는 우리 의원들과 장병환 선거대책본부장 그리고 김사마 또 우리 정무본부장 그리고 조배수 직능본부장 등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말씀만 드리고 다른 종교계 지도자들과 계속 면담이 잡혀있기 때문에 방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지금까지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다른 분이 하고 최종적 결론은 주승용 대표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설명이니까 기사화하지 마세요. 문재인 후보 아들 문준용 씨가 고용정보원에 근무하지 않으면서 매월 월급을 받아갔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국민 세금을 도둑질한 것이며 등교하지도 않고 마치 학점을 받아간 최순실의 딸 정일화 사건과 똑같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이 문준용 사건의 시작도 문재인 후보이고 끝도 문재인 후보입니다. 따라서 몸통도 문재인 후보라고 규정합니다. 우리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이러한 것에 책임을 지고 문재인 후보가 마땅히 후보를 사퇴해야 된다.
최순실도 그러한 것에 의거해서 사고체되어 있고 지금 현재 구속재판을 받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다시 한번 문재인 후보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누가 설명해? 주승열 대표 먼저 말씀해 네, 방금 박지원 대표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젯밤에 긴급의총을 오늘 소집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전부 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오늘 예정된 일정이 있고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서울에 계신 의원님들만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즉각 사퇴해야 됩니다. 고용정보원에만 이렇게 지금 특혜 취업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고용정보원에도 10여 명 가까이가 문준용 같이 특혜 취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특히 문준용 이 문유라는 세상에 응시 원서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는 서류 7가지 중에서 학력증명서도 제출하지 않고 또 자기소개서도 A4 용지 3매 이내에서 기록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줄짜리 형식적인 자기소개서를 썼고 학력증명서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류 전형에서 합격자 발표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한 20여 가지에 달합니다. 의혹이 공공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만은 어제 또 2대1에서 단독 보도한 내용도 저희들이 국민의당 공명선거 추진단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모 언론사에 제보를 했습니다마는 보도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문준용 이 취업 특혜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서 상당히 미온적으로 보도하고 있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양파는 까면 깔수록 작아지지만 문재인 후보 아들 문준용 군 특혜 취업 의혹은 까면 깔수록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이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지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에 대해서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이걸 사태를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문재인 후보는 후보직 사퇴는 물론이고 취업 절벽에 서 있는 수십만의 취업 준비생들 앞에서 무릎 꿇고 석고 대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권과 반칙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입만 열면 문재인 후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식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가 봅니다. 문재인 후보 아들 특혜 채용 전체의 줄거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는 문재인 후보 아들 특혜 채용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정황이 들켰습니다. 고용정보원에 문재인 후보 아들이 특혜 채용되기 전부터 이미 한국고용정보원에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이 온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문재인의 실명까지도 알고 있었고 일부 직원들은 그냥 높은 집 자식이 온다더라라는 정도는 다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문재인 후보 아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14명의 계약직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부당해고를 당한 14명의 직원들은 집단 행동을 하기에 나섰고 일이 커질 것을 두려워한 고용정보원 측은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해고된 직원들과 특혜 채용에 대해서 일체 발설하지 않겠다는 비밀 각서를 쓰고 다시 재계약이 됩니다. 14명 직원 중에서 고용정보원에 다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8명만 재계약을 했는데 8명 중 2명이 2년짜리 재계약직이고 6명은 1년짜리 계약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한국고용정보원 기조실장을 맡고 있는 최현용은 문재인 후보 아들이 특혜 채용됐을 때 인사 담당자인
행정지원팀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최현영은 당시 권재철 원장의 행동대장이자 기조실장이었던 황기돈의 지시를 받아서 문재인 후보 아들 특혜 채용 비리가 차후라도 밝혀질 것을 염두에 두고 문준영 군의 채용과 관련된 문서를 모두 파기했습니다. 조직적으로 문서 파기를 하게 된 겁니다. 단독으로 분명히 파기하진 않았을 겁니다. 권재철 원장, 황기돈 기조실장, 최현영 행정지원팀장 이 세 명은 한 통 속 인물입니다. 셋이 짜고 한 행동입니다. 이는 명백한 공용서류 파기와 업무 방해, 재물손괴 등의 중범죄에 해당되며 국민의당은 최현영을 고발했습니다. 셋째, 문재인 후보 아들은 2007년 1월 7일 한국고용정보원에 첫 출근을 하게 되는데 첫날부터 상급기관인 노동부 종합직업채용관 설립 추진단으로 파견근무를 갑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회사도 신입사원을 출근 첫날부터 상급기관으로 파견을 보내지는 않습니다. 특혜 채용에 더해서 이건 특혜 보직까지 준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률하고 똑같습니다. 특혜 입학에 바로 특혜 성적까지 준 것이기 때문에. 넷째,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이 파견 근무마저도 문재인 후보 아들은 가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고용정보원의 인사명령은 허위로 작성된 것입니다. 당시 문재인 후보 아들이 파견 갔다는 노동부 종합직업채용 설립 추진기획단 단장이었던 현재 권태성 경북지방노동위원장은 당시 고용정보원에서 파견 나온 전문연구원은 단 2명뿐이었다. 그리고 그 2명의 전문연구원 이름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문시성을 가진 사람은 분명히 없었다. 라고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지금까지 제기된 문재인 후보 아들 문준영 군의 특혜 채용에 대한 의혹들을 정리해 보니까 20가지가 넘습니다. 하나하나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들고 또한 한국고용정보원이나 권재철 원장이나 합리적인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 측은 한국고용정보원 측이 해명할 일이라면서 이제 11일만 버티자는 식으로 의혹을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사활을 걸고 문재인 후보 아들 특혜 채용 비리를 밝혀내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슬로건을 보니 든든한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아들 문준용에게만 든든한 백이었습니다. 공부하지 않고 학교 가지 않아도 명문대를 가는 정률하나 귀걸이 찬 이력서 사진을 뒤늦게 내고 하늘의 별 따기라는 공기업에 들어가도 그마저 출근을 하지 않는 문준용이나 도찐 개찐입니다. 결국 최순실이나 문재인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국민의당은 제2의 탈핵 대통령이 나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다시 한번 한노위 소집을 촉구합니다. 아니면 국민의당은 문재인 후보 아들 특혜 채용 비리를 밝혀내기 위한 전반적인 공기업 전체에 대한 국정조사에 특혜 취업에 대한 국정조사에 나설 것입니다. 눈길은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발자국이 남는 법입니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후보 아들 특혜 채용 비리의 발자국을 끝까지 따라가서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래는 6층에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지금 이후 일정이 노량진 일정이 또 있습니다. 노량진 청년들을 상대로 우리가 캠페인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응답이 있으신 분들은 해주시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들어서 해주시죠. 손범 씨가 기자들한테 자료를 좀 보냈는데요. 많이 권양순 여사랑 친인척이 아니다 이런 해명서를 좀 보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시는지. 권순범 씨의 이력서를 보여주면 되죠. 권순범 씨의 주민등록 번호나 권순범 씨의 아버님 이름을 저희들한테 알려주면 되죠.
근데 아니다라고만 하고 그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셔야죠. 저희들도 증언을 받아가지고 이 문제를 밝혔기 때문에 확실한 자기가 아니다라는 증거를 제출해 주셔야죠.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권순범 씨 측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정확한 인적 사항이라든지 추가 자료를 제출해 주면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확인이 되면 필요하다면 사과 성명들을 내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인적 사항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 씨 중에서 특정 파 그리고 아버님의 성명을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까지로는 족보상으로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추가 설득을 해서 확인이 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또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예, 그 해명에 대해서는 그 해명을 하신 분이 권재차 원장 이외에 어느 누구도 해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같이 근무했다는 다른 직원들의 진술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공명선거 추진단 수석부사장 김희성으로 추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고용정보원에서 문준용이 2007년 1월부터 4월 8일까지 근무했다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로 문준용이가 1월 21일자 문준용이 직접 작성한 기한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고용정보원 홍보 담당 책임자에게 오늘 해명자를 낸다고 해서 그 부분을 반드시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해명자료에 보면 문준용이가 작성했다는 기한서 그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해명 자료에 보면 1월 8일 노동부에 파견했다고 했는데 노동부 파견했던 단장에게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 주승용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동규, 김한종 두 사람만 연구원 2명만 우리가 받았지 문준용은 받은 적이 전혀 없다. 그런 명확한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1월 24일자에 내부의 고용정보원 내부의 TF팀을 구성했다. 그때 문준용이가 6명 중에 1명으로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문준용이가 1월 24일 이후에도 실제적으로 고용정보원에 근무했다는 어떠한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러면 1월 8일 노동부 파견에서부터 1월 24일 고용정보원 TF팀 구성, 그 사이에 16일자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도 근무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고용정보원에서도 근무했다는 자료를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고용정보원의 해명은 완전한 거짓말이다. 그런 확신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른 질문 없으세요? 이후 일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동안 쭉 밝혀온 것을 다 합치면 20가지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후 일정은 4시 반에 노량진역 1번 출구에서 문재인 후보 아들 티켓 취업에 대한 규탄을 하는 집중 유세를 가질 예정입니다. 거기 노량진에 있는 공시생들, 방문 많은 분들을 상대로 해서 캠페인을 할 예정입니다. 네. 저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안 밝혀지는 거